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친환경이라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중에서도 친환경 선박이 있는데 이 친환경 선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홍춘범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 개발 사업 통합사업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친환경 선박 뭡니까? 예. 지구 온난화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러나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따라갔고 요즘에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네네. 탄소 중립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박을 통틀어서 친환경 선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친환경 선박 5가지가 있던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법률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명칭은 예.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2018년 말에 제정돼서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5가지 친환경 선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설계된 선박. 두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세 번째로는 전기 추진 선박. 예. 네 번째로는 화석 연료하고 전기 에너지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선박. 다섯 번째는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연료 전지로 추진하는 선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기술로 이제 분류할 경우에 환경 친화적 연료 사용 기술, 운항 효율 향상 기술, 그리고 해양 오염 저감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던데. 뭐 하나씩 좀 짚어보면 환경 친화적 연료 사용 기술, 앞서도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뭐 전기로 추진하고 같이 하이브리드를 하고 수소를 하고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환경 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 즉 LNG, 그 석유가스, LPG, 메탄올, 수소, 아모니아 또는 산업부나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까지를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연료를 사용하려면 현재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연료를 저장하는 장치, 그다음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 그다음에 실제로 동력을 내는 내연기관 또는 발전 전지, 그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배기가스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한 후처리 기술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각각의 친환경 연료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독성하고 내부식성이 있어가지고 네네. 독성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운항 효율 향상 기술은 또 뭔가요? 네. 운항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일단 물속에서 배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줄여주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진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진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바람이나 파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력을 이용하는 방법, 또 뭐가 있냐면 바람과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잘 피해 다니는 방법, 뭐 이 정도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는 바닷물과 선체 표면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에 공기층을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효율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펠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회전 에너지가 손실이 생기는데 네네. 그 회전 에너지를 갖다 줄여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외력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용하는 그 범선의 돛을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바람 타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해양 환경, 뭐 바람, 파도, 해류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조건에서 최적 항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자율운항 선박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 쪽,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쪽은 전기 에너지를 쓸 때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과 축전시키는 것,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야, 말씀드리니까 뭐 굉장히 좀 분류도 다양하고 세부적이어서 연구할 게 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해양 오염 저감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진짜 해양오염이라고 하면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예. 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선박을 짐을 실을 때는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데 짐을 빼고 나오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펠러 쪽이 물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평형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물을 넣어가지고. 예. 근데 이런 평형수를 예를 들어 미국에서 평형수를 넣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국에다 그 평형수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 미국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이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물을 버리기 전에 전기 장치랄지 아니면 적외선 자외선을 해서 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기술도 해양 오염 저감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또한 이제 배에는 이제 기름이 많이 있거든요. 윤활유등 뭐 이런 것들이.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새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뭐 특히 이제 어선이나 이쪽에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는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한국의 친환경 선박의 글로벌 강자라고 들었는데 이래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지 몰랐거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친환경 선박 개발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긴데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짧게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전주기 다 예. 들어가시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전주기를 설명드리면 되는데 예. 제가 준비된 내용만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정책.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뭘 개발해야겠다는 정책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이 제품이 나오면은 그 성능이 나오는지 안전한지를 갖다가 이제 육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배라는 건 이게 웃긴 게 비행기는 공기 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땅 위에서 가고 있고. 예. 배는 물에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배는 물에서 가는 게 아니라 물과 공기 사이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파도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 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나 그 공기 중에서의 그 움직임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그다음 또 바닷물이 염수 아닙니까? 바닷물에 대한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이 나온 다음에 약 1, 2년 동안을 배에다 탑재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네. 테스트해서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면 그때 돼서 이제 트랙 레코드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법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추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법 제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또한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표준이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국제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걸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암모니아 선박을 개발했는데 암모니아 연료 공급이 안 되고 그거를 갖다가 급유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전부 준비해야지만 친환경 선박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한지 안 한지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까지도 마치고 그래서 이제 법제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기술이 표준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상용화되기 위해서 뭐 암모니아 충전소도 막 만들어지고 기반 시설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세계에 이제 알릴 수 있고 그것까지 가는 와 근데 보통 과정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 친환경 선박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고부가 가치 선박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뭐 가격으로는 아직 그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LNG 추진 운반선에 대해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세계 1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따라오질 못해서 그래서 그 선가, 그러니까 배 가격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24년에 보면은 24년 LNG
추진운반선은 중국에서 대부분 수출했습니다. 즉 따라왔다는 얘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더 환경 규제가 되면은 이제 LNG는 못 쓰게 되고 암모니아, 수소를 쓰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조선산업에 대한 또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측면, 즉 해운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로는 뭐가 있냐면 운항 효율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연료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친환경 선박이 고부가가치 선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가 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운항적인 감축 조치를 도입을 했다고 하던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을 하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뭐냐면 2008년에 배출하고 있었던 온실가스를 갖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IMO는. 그래서 새로 건조되는 선박들, 새로 건조되는 선박들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서는 EEDI, 즉 에너지 효율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2008년 대비 몇 프로나 개선을 했느냐 하는 거를 쭉 나타내게 되는데 2015년에는 10%, 2020년에는 20% 이렇게 계속해서 감축 효과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규제를 2023년부터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항적 감축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한번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다음번에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춘범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